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실기 대손색 공제 신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수업은 OX 수업입니다. OX.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도 OX에 대한 파트고 얘도 OX예요. 그러니까 실기 입력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5개면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만 입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보다는 당연히 난이도는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는 이론을 실기화 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암기 과목이 되는 거죠. 대손이라는 말이 뭐죠? 돈이 떼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떼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어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뒤에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배우셨죠? 질문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안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되죠. 대변의 상품매출,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죠. 맞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안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래서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합해져서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안에는 공급가액도 돈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을 어디에 내는 거죠? 이를 어디에 내는 거죠? 국가에 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받든 안 받든 부가세 신고하면 국가에 일단 돈 내야 되죠. 돈을 냈어요. 내가 부가세 예수금을 아직 안 받았는데 국가에 돈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냥 돈 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느낌을 이해하셨죠? 내가 이제 10만 원에 만 원이면 내가 돈을 11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 원을 일단 부가세 냈어요. 이해가시죠? 냈는데 돈 떼었어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 낸 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 원을 돌려받고자 요것을 상계 처리해서 요 밑에 다는 겁니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 이 학습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는 공급 가액에 관련된 의미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얘는 대손이지만 지금 현재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세액이 되는 거죠. 대손 세액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냈던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라는 신고서입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보면 대손 사유는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고 강제 집행하면 가능하고 사망 실종하면 가능하고 정리계획 인가일 때 가능하고 부도만은 6개월이 지나야 되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도 6개월은 정신 딱 차리고 있거든. 부도 6개월, 부도 6개월, 부도 나면 6개월이 지나야 된다. 부도 나면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근데 왜 6개월 지나야 되냐? 부도라는 것이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부도라고 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통장 잔고가 없으면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6개월 지나야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은 전부 다 즉시 얘도 즉시인데 이런 말이 하나 걸려있죠. 소멸시효 완성은 상법상 거래일로부터 일단 3년은 지나야 돼요. 이 3년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세무 2급에서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무 1급 가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확인을 꼭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기억하시고 소액채권은 30만 원입니다. 소액채권은 30만 원. 소액채권은 얼마라고요? 3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소액채권은 30만 원입니다. 소액채권은 30만 원인데 가끔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50만 원은 소액채권이 아니에요. 30만 원도 몇 개월 지나야 돼요? 6개월입니다. 소액채권하고 부도는 조건이 똑같아요. 소액채권과 부도만 6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즉시다. 즉시. 아시겠죠? 예. 즉시인데 소멸시효 완성만 3년 지났는지 확인 좀 해라.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법적으로 포기했다.
자, 얘가 이제 정상적인 붕괴입니다. 얘가 정상적인 붕괴인데 원래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이 일어나고 차변에 외상매출금 들어오고 또는 바로 현금 들어오면 끝나고 그 다음 외상매출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오면 딱 끝나는 거래요. 이게 딱 끝나는데 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죠.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회계 1급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약간 글자가 밀렸네요. 잠시만. 자, 글자 좀 고쳤어요. 자,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 안 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회계 1급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회계 1급이라 되어 있죠? 회계 1급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아웃되고 오른쪽으로 아웃되고 왼쪽에는 대손 충당금을 쓰다가 없으면 그냥 대손 삼각비를 쓰면 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배웠고 회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무조건 충당한다. 마일리지로 충당한다.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현금이 들어오니까 대변인은 무조건 100%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계 1급. 요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은 부가세 예수금을 따로 돌려받지 않았다. 회계 1급에서는 이런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세무 2급에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밑에 부가세 예수금이 달려요. 요게 차이입니다. 요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달려서 얘가 돌려받는 겁니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때는 또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여야 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달립니다.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수업은 아니에요. 얘는 말 그대로 분계를 위한 수업입니다. 잠시 제가 세무 2급 분계 잠깐 꺼내볼게요. 자, 이게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대손 찾아볼게요. 요런 문제 한번 볼게요. 보려고. 전기 조금 크게 할까요? 전기의 대손 처리야. 답을 봐야지. 답을 봐야죠. 답을. 계산이 나왔지? 다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요걸로 컨트롤 F 검색. 요런 문제 나오죠? 강북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조회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해라.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회계 1급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이 날라갑니다. 맞죠?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면 대손 충당금 조회해서 있으면 쓰고 모자라면 대손 삼각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봤더니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 그쵸? 자, 다음. 자, 여기 어쩌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 입금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그 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원래대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과 보통예금이 끝이에요. 맞죠?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부활되어 있죠. 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밑에 부가세 예수금 달아주면서 납부해야 돼요. 얘는 납부용입니다. 자, 그 다음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 자, 다음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대손 충당금, 그냥 현금. 맞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 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단기 대여금 어쩌고 대손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 조회 처리하고 얘는 왜 대손세액 공제라는 말을 언급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대여금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했죠?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있죠? 자, 다음
대손 처리하여가지고 뭐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부가세 수금 붙죠. 맞죠? 부가세 수금. 대손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 부가세 수금 없죠? 부가세 수금 없습니다.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부가세 수금 없습니다. 대손 세액은 부가세 수금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단기 대여금은 부가세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손 세액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얘도 단기 대여금이니까 부가세 수금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 쓰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도록 되어 있죠. 대손 세액 공제 등의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 부가세 수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손이 아니구나. 뭐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요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분계용이에요. 분계용. 위에 거와 아래 거 차이가 얘예요. 그래서 요거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요것을 하이라이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제 요것과 요거의 차이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세액 공개 신고서는 결론적으로는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주세요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거래, 시험에 여러분들이 얘를 틀리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대손 세액 공개 신고서를 작성하시라는 문제가 딱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럼 그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틀리게 할 겁니다.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대여금은 아니다. 대여금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 했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그런 뜻인데 부가세 예수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틀리게 하는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확정신고 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때는 안 돼요.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중 확정신고 때만 가능한 것은 이런 거. 확정신고 때만 가능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부도는 몇 개월 지나야 되죠? 6개월. 요거 색칠 좀 해주세요. 색칠. 요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머릿속에 잘 넣어놓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거 시험에 틀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당권. 자, A라는 친구가 이제 B라는 친구에게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맞죠? 빌려줬는데 엄마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걱정이 전전긍긍해요. 계속 물어봤어요. 돈 언제 줄 거야? 돈 언제 줄 거야? 돈 언제 줄 거야? 그럴 바서 빌려주지 말지, 맞죠? 비가 열받아서 이랬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매월 며칠까지 돈 안 갚으면 우리 집 문서 니 줄게. 라고 했어요. 그다음부터 연락 끊는 사람은 누구다? 얘가 연락 끊습니다. 매월 며칠까지 돈 안 받으면 집이 오잖아. 아, 재미없군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손, 즉 떼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이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겠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틀리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대여금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받을 것이 있다라면 대상이 아니다.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 10년. 자, 요거 시험에 틀리는 대상이 됩니다. 세 가지가 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밑에 있죠. 시험에 틀리게 하는 원인 세 가지입니다. 대여금.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 사실상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말은 돈 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와서.
10년 지나면 너는 이제 권리 없어. 그럴 권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예요. 대여금 아니다. 거래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실기 치러 가면 잘 틀리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물 1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인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나서 다시 물건을 파는 일이 생길까요? 허다합니다. 부도라는 것 자체가 허다하기 때문에 부도 났다고 해서 거래 끊을 일이 없잖아요. 부도가 나도 그 다음 또 물건 또 공급합니다. 당연히 공급하겠죠. 여러분들이 A라는 곳에 우유를 납품한다고 하시면 A가 가끔씩 돈 못 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랑 거래 안 할 거야. 내가 손해죠, 맞죠? 그 다음 또 거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거 이제 부도가 난 뒤에 있는 요거는 대손세 공제 신청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약자를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렇다. 시험에는 일단 요 세 개 크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일이 2월 19일 날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할게요. 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입니다. 자, 2월 19일 날 거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 이 돈을 이때 만기예요. 근데 만기 날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외상매출금은 이제 신용상 채권이고 어음을 받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어음은 은행에 가야 되겠죠.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은행에서 그쪽에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지급 거절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도다라고 합니다. 부도의 의미는 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액션은 그 거래처에 전화해 보겠죠, 맞죠?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부도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화 받습니다. 네, 깜빡했다,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자, 9월 2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10, 11, 12, 1, 2, 3. 3월 달쯤에 되어야, 3월 3일이 되겠죠. 3월 3일이 되어야 얘가 이제 6개월이 지나요. 이때부터 무엇이 가능하다? 대손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예정 기간이죠. 못하니까 확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3월 3일부터 대손세 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확정 기간의 신고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만기가 9월이었는데 내년에 7월 달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손세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속 다 빠지는 거죠. 맞죠? 조금 단축시켜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부도는 몇 개월? 6개월이다. 이때 지급 거절 받았을 때는 바로 대손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바늘어음이 나갔다고 치면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걷는 게 맞아요. 시험에 대손 처리하였단 말이 안 나오고 부도라는 말만 나오고 끝나면 답은 부도어음과 수표가 정답이에요. 근데 부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손 처리하시오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쓰시면 되고 부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손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부도어음과 수표 걸어 놓는 겁니다. 바늘어음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바꿔 놓는 거고 이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붕괴할 게 없고요. 확정 신고 기한에는 이제 부도어가 날아가는 거죠. 부도어음과 수표가 날아가서 얘가 대변으로 가고 그 다음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 들어오고 부가세 일수금 얘가 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 자, 지금 현재 이거 보면요. 6개월의 기준은요. 요건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의 기준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지급 거절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10년은 거래일로부터 10년이에요. 시작점이 좀 다르다, 맞죠? 그리고 얘는 지나야 된다 이거고요. 얘는 지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지나야 된다.
지나가 누구야? 재미없군요. 지나야 된다. 알겠죠? 얘는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지나면 안 된답니다. 10년이 지나면 안 되고 6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시작 출발점은 달라요. 맞죠? 얘는 지급 거절일로부터 6개월. 얘는 거래일로부터 10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번 달 1일 날 뭐 샀는지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날 판에 10년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팔고 돈 떼었다는 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받을 생각이 없었다가 우연찮게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와서 쓰지 않는 거죠. 맞죠? 1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고요. 얘가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기 그런 게 2년 전일 겁니다. 아마 1년 전? 1년 전에 이게 5년이었어요. 이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는 다 짧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지 보고 과거 시험지는 5년이었기 때문에 다 오답인 거죠.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거절일 다음에 있는 목이 왜 이래? 지급 거절 다음에 있는 이 거래비는 대손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얘는 대손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가 일어났어요. 거래가 일어나고, 이거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세무 1급에 한번 나와서 제가 좀 넣어놓은 거예요. 거래일이 2월 19일이 있었고, 이게 무슨 날이었지? 제 생일이었죠.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났다가, 이것에 대한 돈 받는 시기가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요거는 이제 부도 6개월이 지난 후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일단 가능하고, 얘도 어느 순간에 돈을 받겠죠. 맞죠? 근데 또 떼일 수 있죠. 지급 거절이라고 하면 얘도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안 돼요. 지급 거절일 다음에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사실상 내가 이 상황이 되면 피가 거꾸로 섰겠죠. 왜 거꾸로 섰죠? 임마도 돈 떼이지만 임마도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고 얘가 1억이라 가정할게요. 1,000만 원 또 지금 부도당했어요. 부들부들 떨리겠죠. 맞죠? 식은땀 막 흐르겠죠. 그럼 어디로 가죠? 거래처한테 가겠죠. 거래처 문 앞에서 1번 날라차기 한다. 2번 놓고 하고 공손히 들어간다. 자, 누가 갑이죠? 내가 갑이에요? 거래처가 갑이에요? 판매자가 갑이에요? 매입자가 갑이에요? 매입자가 갑이죠. 통상적으로. 거래처가 갑이에요. 그래서 부들부들 해도 문 앞에서 공손히 놓고 하고 인사를 90도로 공손히 하고 들어가죠. 사장님 돈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그 C가 돈 준다 했는데 그 아직도 안 줬나 보네. 죄송하오. 이러면서 구사장에 사과하는 김에 요 거래 당신에게 물건 할까?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천지입니다. 맞죠? 근데 얘가 떼였고 얘 떼이면 얘도 떼이죠. 왜 그러냐면 그 거래처도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받아서 돈을 주는 거거든. 임마한테 떼이면 당연히 떼이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데 들어보셨죠? 부도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위에서 이제 거래처 한쪽에서 거래처 돈을 안 들어오면 다 부도납니다. 다 부도나.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페이지를 어디 펴냐면 관련된 문제가 별로 없다. 일단은 38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OX 문제이기 때문에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메인 매출점표 입력했다가 불러오기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그냥 강제로 그냥 입력해버립니다. 맞니 틀리니 이렇게 따져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381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그냥 입력하는 연습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확정분. 자,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확정 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칠 때 주의할 사항 아닙니다. 단지 이론 시험 칠 때 다음 중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한 것은 할 때 대손이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고 대손 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 1번,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 2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동으로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강제로 입력하시오라는 문제는 우리 마지막에 수정신고와 가산세 무조건 100% 나온다는 그 문제에서는 강제 입력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대손 파산은 이제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거래처 등록 한번 해보시죠.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가서 1011 마포전자로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포청천 있네요. 이마에 달 그려지신 분이죠. 포청천 요렇게까지 거래처에 입력을 한번 했습니다. 주소는 생략. 주소는 생략하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날 되었는데 이거는 매매주 전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 전표 입력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인지 받으러옴인지도 모른다 맞죠? 사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부가세 수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계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일반 전표 문제에서 나오고 우리는 지금 바로 어디 들어갈 거냐면 부가가치에 클릭하셔서 여기 대손이 어딨지? 내 눈에 안 보이지? 여기네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얘를 클릭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네, 지금 현재 기간이 언제냐면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로 진입을 합니다. 대손 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여기에 넣는 숫자는 공급 대가를 넣으시면 돼요.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그 금액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만원 엔터 딱 치면 대손 세액이 자동으로 110분의 10, 나누기 11이 된 건데 세액만 꼭 뽑아집니다. 엔터 거래처 F2 마포전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대손 사유는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즉시 맞죠? 부도는 6개월이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소액채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소액채권 입력할 때는 여기 7번에 직접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파산이니까 1번 딱 하면 엔터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단지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죠. 공급 대가로 입력해라. 그런데 시험 칠 때 대부분 요거 공급 가액 써서 틀리는 경우는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제가 여기 50만 원이라고 넣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대손 세액은 부가세라는 건 이해를 했을 거고 50만 원 딱 치면 부가세가 아니라 이상한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한 건 요것이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이게 저장 버튼. 제가 눌러버렸네. 저장 안 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지기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8번 칸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글자가 뜨면 아니오 하셔야 돼요. 아니오 해야 새로 불러와지기가 됩니다.
예 하면 옛날 데이터가 불러지는 거고, 아니요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제 반대로 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부호랑 이 부호가 반대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시죠?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즉, 이번 파트에서 많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배우는 수정신고와 가산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손세 과감에는 첫 번째, 부가세만 온다. 공급가액에 공제하지 않는다. 다시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금금금,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금금금 이렇게 배우셨죠?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금금금. 그 첫 번째 금이 대손금, 즉 5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제하지 않아요. 공제하지 않고 세액만 공제를 하는데 부호는 반대로 들어오더라. 반대로 들어온다는 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형식이죠. 회수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회수를 했다면 마이너스 55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55만 원. 자,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시고 요게 뭘로 바뀔까요? 요게 뭘로 바뀔까요? 플러스 5만 원으로 바뀌죠. 맞죠? 조회 플러스 5만 원. 즉 여기랑 여기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할 게 회수하면 플러스입니다. 회수하면 플러스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손 신청을 하게 되면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상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정신고와 가산세 파트에 가서 많이 틀립니다. 회수하면 플러스, 부호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자, 이번에는 여기 507페이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7페이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2021년 1기죠. 2021년 1기는 사실상 4월에서 6월이라 표시하지만 실제적인 1기는 1월부터 6월이 이제 1기입니다. 얘는 1기 마지막 3개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1에서 3개월이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4에서 6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실질적인 1기는 1에서 6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자동 작성이 되죠. 1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요 오타입니다, 오타. 2021년입니다, 1년. 요 오타예요, 오타. 이게 좀 오타예요. 왜 그러냐면, 10월 10일 날 물건을 판매했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부도가 발생됩니까? 부도는 그 다음에 부도가 발생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021년 1월 30일 날 부도가 발생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요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 기간 안에. 즉 1기 안에 들어가죠. 맞죠? 1월 30일 부도 발생돼서 6개월이 지나면 7월 30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7월은 언제죠? 2기죠, 2기. 그래서 얘는 2기 때 가능합니다. X. 안 된다. 오타 때문에 좀 그랬네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는 실종이죠, 실종. 어딨지? 실종. 실종은 즉시 가능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맞는 말이죠. 맞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돼요. 기계장치 안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으니까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세 예수금 있죠.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러 외상매출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미수금 이런 것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되고 3번에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되죠. 여기서 지금 주의할 점은 한번 이거 보라고 했죠. 여기부터 3년이 지났는지 맞죠? 2021년 즉 3년이 지났는지 확인 한번 하라 그랬죠.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어. 얘도 됩니다. 두 가지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클릭한 후 이제 입력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실종이 요때가 되었죠. 4월부터 6월로 일단 들어가시고 날짜는 일기 예정에 있는 날짜도 그냥 넣는 게 맞아요. 여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다고 요거는 3월달 넣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하시는데 예정 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 데이터 날짜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수로 500이라고 넣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맞죠? 그래서 아마 550으로 바꾸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거래처는 F2 경일 상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손 사유는 실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18년 21년 2월 10일 2021년 2월 10일 날 금액은 110만 원이라고 입력했겠죠? 그 다음 여기는 F2 동일 상사 동일 갈비야? 용인 상사 용인 상사 얘는 소멸시효 완성 예탁하면 끝났어요. 따다당. 근데 저장 안 누르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부가세 신고서 불러와지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갔을 때 8번 칸에 여기 안 불러지면 아 내가 저장 안 눌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고 여기서 다시 조회 하면 마이너스 60, 즉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 지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582페이지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자, 현재 언제냐면 2021년 1기 남았죠? 자, 1기에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1번. 거래일은 2021년 1월 5일이고, 그 다음 얘가 2021년 5월 8일 날 부도 발생되었죠. 5월 8일은 몇 기죠, 얘가? 여기 들어가죠. 그 해당 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 부분은 괜찮아요.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력 안 하고, 소멸시효 완성되었죠.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면 즉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즉시 가능하고, 얘가 이제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만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까? 지났죠?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오케이. 자, 3번은 지금 현재 회수죠. 맞죠? 회수할 땐 부호 뭘로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얼마 지금 회수했냐면, 요 금액만 회수했네요.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 990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 시 7번 대손 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만 마이너스로 입력하게 하면 되죠. 4번에는 기계장치 안에도 부가세 있죠. 부가세 있으니까 얘도 입력하는 거고, 얘는 사망은 어떻게 되죠? 즉시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겁니다. 얘도 입력합니다. 되죠? 관련된 문제가 썩 좋은 문제가 그래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고 2021년 2월 9일날 대손금액 여기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어야 되겠죠? 5,500만원 거래처는 백두상사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네, 끝. 3번 입력할 때는 이제 부호 마이너스로 여기는 날짜가 회수한 날짜로 2021년 6월 17일 금액은 마이너스 990 땅. 거래처는 상생. 예. 7번이라고 선택하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세 번째는 2021년 5월 21일 2021년 0520 금액은 770만 원, 거래처는 태안실업. 여기는 이제 사망이죠. 3번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현재 우리 관련된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과거 문제에는 요거 10년 지난 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저당권 조심하셔야 되고, 대여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세 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이거랑 좀 비슷했어요. 이거랑 이렇게 대손채권 뭐 일부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할 때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요거 체크 좀 해주세요. 강제 입력입니다. 강제 입력.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강제 입력을 합니다. 설명이 제가 빠진 부분이 이제 여기가 좀 빠졌는데, 여기가 요 부분부터 하면 안 되겠네. 여기부터 할게요. 대손 발생. 이게 일단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손 발생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손 발생만 입력을 했죠. 대손 발생은 매출자 입장에서 적는 거예요. 매출자 입장에서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8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거 문제에 대손 변제 요 탭에 입력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손 변제는 뭐냐면 매입자가 입력하는 겁니다. 대손 변제는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 입력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용어가 변제라는 말이 갚다라는 뜻이에요. 대손을 변제하였다라고 하면 대손 변제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대손을 변제받았다. 자, 받았다와 하였다는 어감이 달라요. 대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매출자가 돈을 받은 거예요. 대손을 변제받았다. 이거는 매출자가 돈을 받은 거고, 대손을 변제하였다. 이거는 매입자가 갚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보고 간혹 몇몇 분이 여기 가서 입력을 했어요. 여기 가서 입력하면 안 돼요. 얘는 매입자가 입력하는 서식입니다. 물론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대손 변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웬만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갈 때는 내가 매입자의 입장인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할 때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하고요. 공급 대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랑 부가세 신고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이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액만 입력이 됩니다. 대손 금액이라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입력을 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가 대손세액이라고 입력했지만 부가세 신고서에는 얘만 날라가죠. 얘는 안 날라갑니다. 얘는 안 날라가고 얘만 날라가고, 그 다음 세액만 입력이 되고, 대손 금액은 부호가 반대로, 대손 금액이 11,000원이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입력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입력했고, 여기 부분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갈 때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때는 부가 마이너스 1,000원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거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제 탭은 웬만하면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제 저장 안 누르면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와지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면 요 8번 칸에 반응을 해요. 8번 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기수의 부도가 발생이 되면 그 기수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0일 부도가 발생되면 1기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멸시효는 몇 년이 지나야 완성이 된다? 3년이 지나야 완성이 된다. 이건 팁이에요. 팁. 관련된 문제 요거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놨어요. 요거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관련 문제를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손책 공개신고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